뉴햄프셔주의 첫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후보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넘게 미 전역에 북극 한파가 이어지면서 9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법안을 막기 위해 청원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도범을 뒤쫓던 업주가 총격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에서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평가받는 뉴햄프셔주의 첫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 굳히기가 걸려있고 민주당은 비공식 경선이란 한계 속에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 대회가 공화당원만 대상으로 했다면 내일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는 당적을 떠나 모든 유권자가 참여합니다. 이번 대선의 첫 예비선거인 만큼 유권자 표심의 방향을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받습니다. 먼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후보 사퇴로 양자 대결 구도가 된 공화당 판세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는 한편 헤일리를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Get your neighbors, get your family, get everybody. You got to vote because we have to win by big margins. We have to let them know this is a movement. 그렇다고 헤일리 전 대사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뉴햄프셔의 무당층 표심을 끌어들여 박빙 승부를 가져온다면 이후 경선을 향한 반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 of Americans have said they don't want a Trump-Biden rematch. The majority of Americans disapprove of Trump and Biden. 반면 민주당은 당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비공식 경선을 치릅니다. 다만 유권자가 투표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을 수 있다 보니 과연 미등록 후보 바이든의 이름이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바이든이 뉴햄프셔에서 선거운동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망신을 당하는 건 물론 이후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미 전역에서 겨울 북극 한파로 일주일 만에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얼음 폭풍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극 한파가 휩쓸고 간 곳곳에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등 또다시 기후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눈 속에 갇힌 차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다른 차량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주 북극 한파가 몰고 온 겨울 폭풍으로 미 전역에서는 일주일 만에 최소 91명이 숨졌고 특히 테네시주에서는 25명, 오리건주에서는 16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체온증과 도로 위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Like numbing, like my finger, like my I can't feel my fingers, I can't feel my legs. Yesterday, snow brush. I wasn't prepared with a shovel, so digging out hands and knees with a shovel, and then my son and I, we were here shoveling last night, and it was crazy. 오리건주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전선이 차량 위로 쓰러지면서 3명이 감전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네시주에서는 4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관이 파열됐고 오리건주에서는 4만 5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눈과 진눈깨비로 도로까지 얼어붙었습니다. Our highways are seeing lots of patchy spots with ice. Our paved side roads are extremely icy, sheet of ice on them, and then our dirt roads in Benton County are impassable. We have put salt on every street, every highway, every bike lane in the city, trying to make sure that the roads don't get slippery out there for commuters.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점차 추위가 풀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북극 한파가 휩쓸고 간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진눈깨비가 쏟아지면서 현재 미 남동부 지역에서 3,700만여 명의 주민들이 폭우와 홍수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디에고에선 강력한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전역이 겨울 폭풍의 영향에 들면서 시간당 0.5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려 일부 도로와 주거 지역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우로 20여 건에 달하는 구조 요청을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 밤 9시까지 카운티 전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한 상태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점차 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한인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해 청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적립보호단체 TV넥스트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없애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발의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법적 청원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악법들 중에 적어도 50에서 60%를 오버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이분 대학교에서 샤워실과 화장실, 락커룸을 출생 성별로 사용하게 하게끔 할 거예요. 호르몬 트리트먼트 아니면 뭐 정신 건강 상담 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그리고 허락받는 것을 의무화시켜요. 청원서가 오는 11월 주민 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선 55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편의점 업주가 강도범을 뒤쫓다 총격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험블 경찰국은 지난 주말 윌 클레이턴 파크웨이에서 42살 편의점 업주가 강도범에게 총격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도범들은 편의점 내 과자를 훔친 뒤 도주했고 이를 지켜보던 편의점 업주가 강도들을 뒤쫓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year-old worker of that store who tried to confront them. They had a verbal altercation. They started shooting at him, in which he tried to reverse his car and ended up on the median over there. 당국은 도주한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20대 여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컵 수십 개를 훔쳐 도주했다 적발됐습니다. 로즈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주 로즈빌 600 스탠포드 렌치 로드의 한 매장에서 한 여성이 스탠리 컵 수십여 개를 훔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차에 훔친 컵을 실은 뒤 도주했지만 결국 인근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3세 여성 용의자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2,500 상당의 스탠리컵 65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탠리컵은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판매하는 매장마다 품절 사태를 빚는 등 소비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칼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조가 오늘부터 5일 동안 파업에 돌입합니다. 칼 스테이트 노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23개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교수와 강사, 교직원들이 오늘 오전 8시부터 각 캠퍼스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급여 인상과 유급 육아휴직, 그리고 합당한 업무량과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요구했습니다. I've been here for 23 years. This doesn't just happen overnight. This doesn't just happen, because we make a few phone calls. This happens because over time, over weeks and months and years, we actually build power. 앞서 대학 측은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비용 절감을 시행 중이며 올해 가을 학기부터 5년 동안 매년 학비를 6%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봄학기 개학 첫날부터 노조 파업이 벌어지면서 학생 수만여 명의 학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가 위치한 191번역 플랫폼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차단막은 최근 승객을 선로로 밀어떨어뜨리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 노숙자가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하면서 묻지마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4곳의 지하철에 안전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분석한 뒤 뉴욕시 전체 지하철에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모기지 금리가 5%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 페니메이에 따르면 올해 모기지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이 연말까지 6%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쯤 현행 6.6%에서 최대 5.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올해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올해 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0.9%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사정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법률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법률과 복지를 지원하는 남가주 아시안정의 진흥협회는 지난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9천여 건의 상담 문의를 받은 가운데 타인종 대비 한인들의 상담 비율이 극히 저조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권 퇴거 소송 같은 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정법도 하고 또 이민법 또 퇴거 소송 그런 것도 맡고 특히 메디칼이나 커버 캘리포니아 그런 등록하는 것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들의 법률 상담 가운데 주거법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법, 가정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공개하면서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기를 이유로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사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란 지적과 함께 당정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응답으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면서 가방이 갈등의 요인임도 추정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최근의 발언 수위를 유지한 겁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출근길 발언이 알려진 약 1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가 잡힌 민생토론회 참석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선 오늘 새벽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시커먼 흙더미가 산간마을을 덮쳤습니다. 눈 쌓인 마을에 허리를 집어삼킨 잔해가 처참한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흙과 자갈이 뒤덮은 마을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새벽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소수민족 구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8가구 47명이 매몰됐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매몰자 중 4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급경사 지역에 눈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사상자를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고 중국 당국은 장거칭 부총리가 인솔하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북서부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맞댄 곳으로 카자흐스탄은 물론 우즈베키스탄과 인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규모 5를 넘는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진의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지난달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으로 148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했지만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는 서방 국가들 탓이라며 맞섰습니다.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유엔 대사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ussian forces have now used against Ukraine DPRK origin ballistic missiles acquired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least 3 times. Problematic for us is the probability that DPRK may receive in return from Russia something important for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particular nuclear and missile-related technologies. 이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대신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의 무기 지원이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원인을 도리어 서방 국가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Причем большинству неангажированных экспертов совершен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ключевым фактором, препятствующим поиску путей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является продолжающаяся поддержка Западом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런 가운데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확인한 미공개 영국 국방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3척이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극동 항구로 향했고 영국 정부는 공식 조사 제기를 위해 위성 사진을 유엔 전문가 패널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증거를 받아 다음 달 첫 보고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측의 참호가 쥐떼의 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건강은 물론 무기와 장비까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군인이 야전 상의를 툭툭 털자 무언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묵직한 옷을 흔들며 장난치자 다른 군인은 기겁하며 발길질을 합니다. 옷에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쥐. 밤마다 득실되는 쥐떼가 전쟁의 복병이 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침대와 군복 주머니, 백인 이틀 쥐들이 휘젓고 다닙니다. 시동을 건 탱크 안에선 수십 수백 마리의 쥐떼가 뛰쳐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는 전장에 쥐 열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열과 구토가 나고 심한 허리 통증을 동반해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쥐들이 군사 장비까지 손상시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기 배선을 갉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탱크 부품도 씹어먹는다는 겁니다. Ми якби хотіли просто в напрямку ворога, щоб по позиціям ворога нанести удар. 미국 CNN은 군인들이 겪는 증상이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 바이러스 등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당시 유행성 출혈열로 군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 3,200명도 이 병을 앓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쟁이 발발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병력 부족으로 입대하는 장병들의 나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은 43살. 러시아군도 최근 모병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참호 생활이 길어지는 군인들은 추위와 전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군인과 경찰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섰는데요. 중서부 지역 한 바나나 농장에서 지하에 통로까지 갖춘 마약 보관 창고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 보니 어두컴컴한 비좁은 통로가 나옵니다. 통로 끝자락,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형태의 창고엔 포장된 꾸러미가 가득한데요. 모두 마약입니다. 일부 꾸러미엔 유럽 항공사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 지하를 마약 밀매를 위한 창고로 꾸민 건데요. 이곳에선 코카인 22톤 분량이 나왔는데 시가로는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이 넘고요. 에콰도르 사상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압수한 마약으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기린 한 마리가 머리만 빼꼼히 내민 채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의 한 동물원에 사는 베니토라는 이름의 기린인데요. 2,000km 떨어진 멕시코 중부 사파리 공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사육사와 함께 장거리 이동을 위한 채비를 하는 겁니다. 베니토가 지내던 지역은 여름엔 수온주가 극도로 치솟는 데다 겨울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베니토가 서식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동물원 측은 베니토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요. 차로 50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베니토를 옮기기 위해 5m짜리 컨테이너를 특별 제작하고 사전 훈련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미인 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비화 여성이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2년 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우크라이나 출신 시노 카롤리나 씨인데요. 친부모 모두 우크라이나인이지만 어머니가 일본인 남성과 재혼하면서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노 씨가 미스 일본 1위를 차지하자 일각에선 일본 고유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대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일부 부정적인 반응에 시노 씨는 겉모습은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5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맹이는 일본인 그 자체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폴란드 크라쿠프 인근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유대인 100만 명이 희생돼 나치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강제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은 곳인데요. 이번 방문은 머스크가 유럽 유대인 협회 토론회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이뤄졌고요.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논란을 수습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면 나치는 가장 먼저 언론과 정보 전달 수단을 막았을 것이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허용하는 게 X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 해피 뉴 이어를 바라보면서 2023년에 있었던 리커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2023년도에는 되게 특이한 시츄에이션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2022년도에는 모든 차들의 리커가 합해서 900개가 넘었어요. 그거가 2배로 잘라져가지고 2023년에는 300개만큼의 리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00개 리커밖에 없었는데 그 리커에 포함한 차들이 훨씬 더 많이 2022년보다 임팩트된 차들이 더 많았어요. example로 얘기를 할 때는 먼저는 우리 혼다차, 처음으로 혼다차가 탑 10의 리커에 들어갔는데 그 리스트에 혼다차의 리커에 포함된 차들이 바로 6.3 밀리언 차가 임팩트됐습니다. 다 합해서 2023년도에는 30 밀리언 차들의 임팩이 있었던 리커가 이슈언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2022년과 2023년도에 차를 샀다면은 당연한 보상이 따라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를 2022년, 2023년도에 샀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었다 하면은 곧바로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국 나라를 보면은 넘버1으로 car manufacturer 서 있는데 이 차 회사는 똑같이 리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Ford. Ford가 원조로 톱 리커 노세스가 나온 회사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Chrysler. 많이 한국 분들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크라이슬러를 많이 탑니다. 전기 하이브리드가 컴포넌트가 들어오면서 크라이슬러가 넘버 2로 리커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들가 아직도 새로워 되니까 문제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제너럴 모터입니다. 제너럴 모터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캐딜락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이 first top 3는 미국 회사,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머세디스가 다음으로 나오고, BMW가 나오고, 레인지 로버가 나오고, 혼다가 나오고, 키아가 나오고, 종류대로 나오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차를 사셨다면은 꼭 리커가 많은 경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그 수리 기록을 변호사 사무실로 갖고 오시면은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꼭 결심하시고 2023년도에 리콜 리스트를 공부하고 2024년도에도 더 아름답게 더 좋은 날들이 있고 좋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초록색 녹마 이쑤시개를 가열된 기름에 넣자 이쑤시개가 금방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쑤시개 튀김을 먹는 방송이 온라인에 속속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옥수수 전분, 식용색소 등이 첨가된 녹마 이쑤시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위생용품으로 방부제와 표백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가 조사한 결과 납이나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원소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용이 아닌 위생용품이다 보니 실제 먹었을 때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맛이 궁금하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한쪽에선 애들이 따라할까 걱정된다,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저걸 먹냐, 꼭 신발도 튀기겠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놨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 AFC로부터 징계를 받자 나온 중국의 반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15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선수 5명이 무더기로 경고를 받았는데요. 규정상 한 경기에서 5명 이상의 선수가 카드를 받게 되면 해당 국가협회는 징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우리 대표팀에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전한 중국 매체가 정말 기쁘다면서 중국 대표팀이 한국 심판에게 보복 판정을 받았는데 AFC가 대신해서 한국을 응징했다고 주장했고요. 중국의 마닝 주심이 공정한 판정으로 손흥민 등 5명에게 경고를 줬다며 심판을 극찬하더니 한국 축구는 뻔뻔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실력이 안 되니 저런 걸로 난리다. 우리보다 자국팀 축구 걱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리는 차량에 아슬아슬하게 실린 적재물은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죠. 앞차의 적재물에 뒤따르던 운전자가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트럭 한쪽에 실린 기다란 적재물이 트럭 지붕 위를 한참 넘어 돌출돼 있죠. 어째 불안하다 싶은 순간 높게 세워진 적재물이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 지붕에 부딪히며 뒤로 세차게 튕겨나가는데요. 속도를 줄이며 뒤따르던 차량은 그대로 멈춰섭니다. 트럭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는 적재물이 위험해 보여서
차간거리를 넓혀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적재물을 피한 운전자의 빠른 판단력을 칭찬했고요. 적재물 신고에도 벌금이 너무 약하다면서 법 좀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위를 주시하던 남성이 두 팔을 뻗더니 공중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받아냅니다. 지난 19일 중국 푸젠성 남핑시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6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층 지붕에 먼저 떨어진 아이는 가게 광고판 위로 굴렀는데 이곳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아이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갔고요. 광고판이 깨지면서 아이가 다시 추락하자 맨손으로 아이를 받아낸 건데요. 남성 덕분에 아이는 큰 부상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누리꾼들은 생명을 지켜낸 남성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